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숫자 믿기십니까? 금값이 기어이 트로이 온스당 4,600달러를 뚫어버렸습니다. 불과 2년 전 2024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금값 2,000달러 비싸다고. 징징거릴 때가 아니라고. 곧 앞자리가 바뀔 거라고 목이 터져라 외쳤죠? 그때 댓글로 고점 매수라며 비웃던 분들,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지금 시장은 그야말로 패닉 그 자체입니다. 은값은 86달러를 넘었고 비트코인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금값이 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종이 돈, 달러와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보셨죠? 미국 법무부가 연준 의장 제롬 파월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 이게 바로 방가쇠를 당겼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의 자산은 인플레이션의 불길 속에 다 타버릴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따라오세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딱 3초만 시간 내주세요.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는 건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개미처럼 털리며 살지 않겠다. 나는 금융 문맹에서 탈출하겠다고 선언하는 의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2026년 여러분의 재무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을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직도 구독 안 누르고 눈팅만 하시는 분들, 정보의 격차가 곧 빈부의 격차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눌러주셨다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도대체 왜 이런 미친 폭등이 일어났는지 그 팩트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원인, 바로 연준의 몰락입니다. 지난 1월 12일 미국 법무부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혐의 내용보다 중요한 건 상징성입니다. 전 세계 금융의 심장인 연준 의장이 범죄 수사 대상이 되었다? 이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끝장났다는 신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 금리 정책에 대한 정치적 압박. 시장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아, 이제 달러를 믿을 수 없구나. 미국 국채도 안전하지 않구나. 그래서 전 세계 자금이 미친 듯이 실물 자산인 금으로 쏠리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100년간 이어온 달러 패권에 금이 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4,600달러라는 가격은 금이 비싼 게 아니라 달러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이유, 바로 고래들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이 금값 너무 비싸라고 망설일 때 중국, 폴란드,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난 2년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싹쓸이했습니다. 세계금협회 WGC 데이터를 보면 중앙은행들이 연간 1,000톤 이상을 매집하는 트렌드가 2024년부터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있어요. 특히 중국 인민은행 공식적으로는 매수 멈췄다 어쩐다 했지만 뒤로는 계속 사모으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죠. 왜일까요? 미국 국채를 들고 있어봤자 인플레이션으로 녹아내리고 여차하면 제재로 동결될 수 있다는 걸 러시아 사태를 통해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달러 시스템의 위기를요. 개미들이 비트코인에 환호할 때 진짜 큰 손들은 조용히 금고에 골드바를 채워 넣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세 번째는 끝나지 않는 전쟁과 관세입니다. 중동 정세는 여전히 불안하고 무엇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 무역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관세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물건값이 오릅니다.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데 금리는 정치적 압박 때문에 못 올리거나 오히려 내려야 하는 상황. 이걸 경제학 용어로 재정적 억압, 파이낸셜 리프레션이라고 합니다. 내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은행 이자는 물가 상승분을 못 따라가는 상황. 이때 유일한 탈출구가 무엇입니까? 역사적으로 항상 금이었습니다. JP모건이 2026년 말 금값 목표를 5,000달러, 야데니 리서치가 6,000달러를 부르는 게 절대 허황된 소리가 아닙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머릿속엔 이 질문뿐일 겁니다. 지금 4,600불인데 상투 잡는 거 아니냐? 냉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1980년 금값이 850달러였을 때 그 당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가격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3,500달러에서 4,000달러 수준이라고들 합니다. 그럼 거의 다 왔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그때와 지금은 풀린 돈의 양 M2가 다릅니다. 통화량 대비 금값 비율로 보면 금은 여전히 쌉니다. 1980년이나 2011년 고점 당시에는 금값이 통화량 증가 속도를 훨씬 앞질렀지만 지금은 아직 통화량 증가분을 다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실버입니다. 금이 4,600불 갈 때 은은 86불입니다. 금 대 은 비율이 50배 수준으로 내려왔지만
역사적 광기 때는 30배, 15배까지도 갔습니다.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무작정사라고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종이금입니다. 여러분이 HTS에서 클릭 몇 번으로 사는 선물 혹은 레버리지 ETF들, 만약 금융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마비되거나 실물 인도 요청이 쇄도하면 이 종이금들은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금값은 오르는데 내 ETF는 괴리율 때문에 수익이 안 나는 상황 겪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처럼 변동성이 극대화된 시기에는 레버리지 써서 투자하다가는 하루아침에 깡통찹니다. 4,600불에서 4,000불까지 조정받는 건 순식간입니다. 15% 빠져도 레버리지. 3배면 반토막 납니다. 제발 야수의 심장이라며 도박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구체적인 액션 플랜 드립니다. 첫째, 포트폴리오의 최소 10%에서 최대 20%는 실물금 혹은 실물 인출이 가능한 계좌 KRX, 금시장 등으로 확보하세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보험입니다. 집에 1kg 골드바 하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이 다릅니다. 둘째,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금광주 마이너스탁스나 은실버를 보세요. 금값이 오를 때 광산 기업들의 이익은 레버리지 효과로 폭증합니다. GDX나 GDXJ 같은 ITF를 분할 매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셋째, 절대 몰빵하지 마세요. 조정은 반드시 옵니다. 4,600달러에서 급하게 따라붙기보다 4,300에서 4,400달러 선으로 눌림목을 줄 때마다 분할로 담으세요. 공포에 팔지 말고 환희에 흥분하지 말고 기계처럼 모아가세요. 오늘 영상을 정리합니다. 4,600달러 비싸 보입니다. 하지만 짜장면 값이 500원에서 8,000원이 된 게 짜장면이 고급 요리가 되어서입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금은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한 건 종이 화폐일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소중한 노동의 대가를 변하지 않는 가치로 교환해 두세요. 늦었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가난이라는 늪에 영원히 갇히게 됩니다. 지금 움직이십시오. 오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금융주권입니다. 내 돈을 은행이나 정부가 아니라 내가 직접 지킨다는 뜻입니다. 지금 댓글창에 금융주권이라고 적어주세요. 단순히 댓글 하나 적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에 나는 내 자산의 주인이다라고 각인시키는 과정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댓글을 적는 그 작은 행동이 부자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은값 $100 시대의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알기 쉬운 경제였습니다.